이것은 단순한 국산화 성공이 아닙니다.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 장인에서 디지털 정밀 제어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기술의 벽을 넘자마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술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경쟁자들이 이제는 돈을 무기로 치킨 게임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의 무차별적인 물량 공세입니다. 우리가 만든 이 소중한 T1000이 과연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가격 경쟁에 밀려 기술만 가진 채 굶어 죽게 될까요? 이제부터 진짜 냉혹한 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전 세계 탄소 섬유 시장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일본이 기술 독점으로 우리를 옥죄었다면 이제는 중국이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소위 인해 전술로 시장을 초토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탄소 섬유 연간 생산 능력은 약 15만 톤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 생산량의 15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들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한국 제품보다 30%에서 40%나 싼 가격으로 전 세계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낚싯대, 골프채, 자전거 프레임 같은 범용 제품 시장은 이미 중국산 저가 공세에 잠식당했습니다. 가격으로만 승부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당장이라도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대로 주저앉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 기업들과 정부는 아주 영리하고도 냉정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레드 오션이 되어버린 저가 시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하이엔드 시장으로 전장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여주었던 초격차 슈퍼갭 전략의 부활입니다. 중국이 10,000원짜리 낚싯대를 만들 때 우리는 100억 원짜리 위성 발사체를 만들고 수억 원짜리 수소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항공과 방산 분야는 가격이 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이 소재 결함으로 폭발한다면 혹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소버스의 연료통이 터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리콜 사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배상금 그리고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대참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수십 년간 검증된 일본이나 한국의 고품질 소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수소 경제의 핵심인 고압 용기 시장입니다. 수소차의 연료 탱크는 대기압의 700배에 달하는 700바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은 심해 7,000m의 수압과 맞먹는 엄청난 압력입니다. 일반적인 금속으로는 무게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오직 초고강도 탄소 섬유로 칭칭 감아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현재 효성 첨단 소재는 바로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용 소재 인증을 마쳤고 압축 천연가스 CNG, 고압 용기 시장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가 물량으로 쫓아오려고 해도 생명과 직결되는 이 안전의 영역만큼은 쉽게 넘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50년간 쌓아온 신뢰의 성벽을 한국은 반도체식 공정 제어로 뚫어냈고 이제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를 따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국 또한 무서운 속도로 기술 격차를 좁혀오고 있으며 일본 도레이 역시 1위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대규모 증설과 차세대 소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1%의 수율을 더 높이기 위한 엔지니어들의 피 말리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삼국지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와 여러분의 지갑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탄소 섬유 국산화가 가져올 나비 효과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소재 전쟁이 평범한 여러분의 삶, 그리고 지갑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수소차의 가격입니다. 현재 넥소 같은 수소 전기차 원가에서 가장 비싼 부품 중 하나가 바로 수소 연료 탱크입니다. 이 탱크 가격의 무려 70%가 탄소 섬유 소재 값입니다. 과거에는 이 비싼 소재를 일본 도레이에서
전량 수입해 왔기 때문에 차를 팔면 팔수록 일본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이 소재를 국산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산 소재 공급이 늘어나면 탱크 제조 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곧 수소차의 가격 인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수백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더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효성은 전북 전주 공장에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하여 연간 생산 능력을 2만 4천 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이 1조 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장이 증설되면 지역에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단순히 공장에서 실을 뽑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류, 설비, 유지보수 등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합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이 시기에 첨단 소재 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강력한 심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재 주권입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치욕을 기억하십니까? 반도체 소재 3종이 끊기자 대한민국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소 섬유 분야에서만큼은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 기업과 협상할 때 당신 내 물건이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며 읍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격이 맞지 않으면 국산 효성 제품을 쓰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독립이 가져다 준 진정한 의미의 협상력입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오른 2025년 11월 27일 그 역사적인 날은 단순히 로켓 발사 성공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기술 속국이 아님을 우리 손으로 만든 소재로 우주를 개척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불량률 30%의 지옥을 견뎌내고 천도의 화염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2026년 이후 세계 탄소 섬유 시장은 한국, 일본, 중국의 치열한 삼파전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일본은 전통으로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반도체 DNA를 이식받은 우리의 스마트한 탄소 섬유 산업이 그 어떤 경쟁자보다 더 높고 더 강하게 뻗어나갈 것임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검은 실의 반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기술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기술자들의 숨겨진 전쟁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와 일본의 견제를 이겨내고 세계 1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경제전쟁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영상의 내레이션과 일부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에 포함된 분석과 견해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공정 이용 페어 유즈.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원칙을 준수하며 비평 및 교육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